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2025년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마치 5개월이 5년인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중국에 날을 세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죠. 특히 중국인데 자충수를 뒀다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질러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하느냐, 강력한 AI 반도체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연초에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러스트벨트 주들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빅테크들과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도 알 겁니다. 아무리 제조업이 부흥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이미 AI를 향한 그 질주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2022년 12월 챗 GPT 3.5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생성형 AI 붐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죠. 챗 GPT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챗 GPT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챗 GPT 3.5는 약 3,5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창의적 방식으로 조합을 해냈습니다.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한 언어들을 추적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글을 생성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주로 서버 안에 데이터들을 저장해두고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한 값에 근접한 결과들을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있었던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생성형 AI 이후의 AI들은 창의적으로 글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을 작곡해주고 여러 복잡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보다 더 낫다는 평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역들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까지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AI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AI 산업군은 크게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앱 서비스 영역이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AI 반도체 영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GPU, NPU, HBM 등 AI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없이 데이터 센터 구축되기 어렵죠. 제조 생태계를 책임지는 TSMC가 없다면 엔비디아의 GPU도 생산되기 어려울 겁니다. 엔비디아 GPU에 내장되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SK 하이닉스에서 대량 공급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 GPU도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이처럼 AI 반도체는 설계, 메모리, 제작 및 패키징까지 반도체 생산의 모든 하드웨어들이 정교하게 엮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만 이탈해 나가도 AI 반도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섹터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제조 산업이 AI 사업 초창기에 굉장한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반도체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은 인프라예요. 아무리 고성능의 AI 반도체가 있더라도 이를 대규모로 채택을 하고 뭉쳐서 실제 AI 모델을 구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AI 반도체가 쌀알이라면 AI 인프라는 쌀알이 싹을 틔우고 모로 자라도록 돕는 스마트팜이나 모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인프라는 수만 개의 GPU AI 가속기와 CPU 그리고 메모리를 조합해서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AI 인프라는 쉽게 말하자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에지 컴퓨팅이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논외로 빼두고 일단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AI 인프라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클라우드 회사는 아마존, MS,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카테고리는 앱 서비스 카테고리예요. 아마도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앱 서비스 부분이겠죠. 가장 고객과 맞닿아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AI 앱 서비스는 아무래도 챗 GPT가 되겠죠. 챗 GPT는 현재도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빅테크들에서도 챗 GPT에 뒤이어서 앞다퉈 생성형 AI 모델들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아마도 챗 GPT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처음 개발한 구글이겠죠. 구글은 제미나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툴을 론칭을 하고 바쁘게 챗 GPT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창시했죠. XAI의 그로크 3, 그리고 메타의 라마, 딥시크의 딥시크 R1 등 수많은 생성형 AI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AI 툴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단순히 언어를 생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림,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부분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AI 툴이 여러 방면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생성형 AI 모델 혹은 생태계를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AI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는 반도체, 인프라, 앱 서비스 카테고리가 상호 간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호환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파트는 어디일까요? 애석하게도 앱 서비스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AI 산업 생태계에서 돈을 버는 업종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뿐이에요. 아직 인프라의 수익성이 웹 서비스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앱들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러한 인프라 수익 쏠림 현상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TSMC, SK하이닉스, 브로드컴 등이 주름을 잡고 있는 AI 반도체 회사들이 올리는 수익이 전체 AI 산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넘어오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죠. AI 모델과 AI 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토탈 생태계 수익의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아직 AI 산업의 수혜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랄지 엣지 디바이스로까지는 아직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I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드웨어 인프라입니다. 이건 어떤 산업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사람들이 AI 앱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AI 생태계를 구현해줄 하드웨어 인프라가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초창기에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요. 여기에 속하는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기껏해야 생성형 AI 세상이 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챗GPT 3.5의 등장이 2022년 12월이니까 이제 후하게 쳐져도 3년 차라 이겁니다.
생성형 AI 산업은 이제 3년차를 갓 지나고 있는 햇병아리 사업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산업의 쌀알인 AI 반도체 업계들이 강력한 영향력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휘어잡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가속기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해서 하나의 칩으로 생산해내는 TSMC까지. 엔비디아의 초강세의 반기를 들고 대한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는 NPU, 이를 설계해주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등이 주도적인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빅테크들은 원활한 AI 서비스를 위해서 너도나도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업계가 씨앗을 제공했다면 빅테크 업체들이 주로 운영하는 이 클라우드 업체는 씨앗들을 모아서 집약을 해서 마침내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거죠. 모판이 되는 겁니다. 아마존, MS, 구글, 메타, 바이두, 화웨이 등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AI 인프라를 꾸준하게 구축하고 있어요. 차질 없는 원활한 AI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모판을 제공해주는 이들 회사 역시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수익 비중은 적지만 13%의 수익 파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빅테크들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할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걸까요? 바로 AI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파라미터 수부터 정말 미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무작정 파라미터 수를 늘리기보다는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수십억 개, 수백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결과값을 내놓기 위해선 고성능의 AI 반도체,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AI 모델들의 발달과 파라미터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와, 곡선 보세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의약품, 단백질 구조 분석, 화학 분석 등 의학과 과학 분야까지 이 AI가 보편화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파라미터 개수는 조 단위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어떻게 할 거예요? 파라미터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AI 연산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 수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팩트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앱 서비스 카테고리는 언제 돈을 버는 거냐, 엣지 디바이스로는 언제 내려오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AI 앱 서비스 부문에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AI 사용량 대비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사용자들이 AI 기능을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이 잘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셋째, 결정적으로 아직 킬러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아요. AI 사용량 대비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큰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과금을 할 거예요? 아니면 토탈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을 할 거예요? 아직 AI 서비스에 대한 과금 정책이 회사와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픈 AI,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유료 버전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구독형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케이스에 대한 과금 기준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소비자들에게서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는 논리로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두 번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AI 모델 서비스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챗 GPT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 100만 회원을 모이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1000만 회원을 넘기는 데에도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혁신성이 첫 번째일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무료 콘텐츠로 풀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 회원 유치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료화를 시킬 때에는 그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금이 시작되면서 챗 GPT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게 뿌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에야 여러 가지 멀티모달 모델이 나와서 구독 상품을 구매하면 여러 앱들을 GPT 안에서 자유자재로 끌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유료 결제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챗 GPT 유료 버전 초창기. 답변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화에 대한 혜택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요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킬러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최근 GPT에서 그림 생성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유행처럼 번지던 게 있죠. 바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 생성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AI를 활용한 콘텐츠 붐이 불면 킬러 콘텐츠 흉내 정도는 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생성해보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지브리 스타일 그림 생성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 뭐가 뜹니까? 브레인 랏이 뜨죠. 옴바르딜로 크로코딜로 퉁퉁퉁퉁퉁 사후르 뭐 이런 게 뜨잖아요. 그게 다 AI로 생성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성 이벤트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킬링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전국을 지브리 열풍으로, 전국을 브레인랏 열풍으로 물들였던 정도의 강력한 한방도 필요하지만 진득하니 오래갈 수 있는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유용하고도 사용 빈도도 높은 정말 실질적인 킬러 앱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단회성 이벤트는 계속 터지고는 있죠. 하지만 아직 킬러 앱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단회성 이벤트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죠. 산업은 분명하게 무르익을 거예요. 인프라 구축의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이젠 활용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AI를 기반으로 앱들이 앱스토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단순한 생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에이전트, 즉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AI가 인프라 중심에서 앱 서비스,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앱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엣지 디바이스에 직접 탑재가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다수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부터는 미미하긴 하지만 드디어 스마트폰 안에 이 온디바이스 AI 모델이 탑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해서 수행함을 통해 내 손안의 비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이행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죠. 자,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 인프라와 그 근간을 이루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산업 초창기를 지나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 진짜 돈을 버는 무대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각종 AI 엣지 디바이스가 출시되는 2025년 이후가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혹은 앱 단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날들이 오게 되겠죠. 그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AI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가 최후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인프라스트럭처가 득세하는 세상이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빠르게 앱 서비스와 엣지 디바이스까지 내려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AI 산업에서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990원 멤버십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